국민TV 라디오 정오종합뉴스. 나경원 전 새누리당 의원이 회장을 맡고 있는 한국스페셜올림픽위원회가 나 회장의 지인 자녀를 부정 채용하고 나 회장의 저서를 위원회 자금으로 구입해 배포했다는 보도가 나와 파장이 예상됩니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의 내란 음모 사건 결심 공판이 수원지법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 후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의 습지가 41% 급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등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기 위한 혁신법안 마련과 이를 감독 집행할 국회 내 윤리감독위원회 설치를 공식 제안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국민TV 라디오 정오종합뉴스입니다. 나경원 전 새누리당 의원이 회장을 맡고 있는 한국스페셜올림픽위원회가 나 회장의 지인 자녀를 부정 채용하고 나 회장의 저서를 위원회 자금으로 구입해 배포했다는 보도가 나와 파장이 예상됩니다. 한겨레는 오늘자에서 지난해 11월 한 달 정도의 공채 절차를 거쳐 스페셜올림픽위원회 국제업무 분야 최종 합격자로 S씨가 선발됐는데 해당 인물은 28명이 지원한 공채 지원자 명단과 3명이 남은 최종 면접 대상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S씨는 11월 27일 열린 국제변호사 초청 영어 구술 면접에 참가하지 않았다가 뒤늦게 면접관인 국제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따로 구술 면접을 봤다고 보도했습니다. S씨의 아버지는 나경원 회장과 나경원 회장의 남편 김재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서울대 법대 동문인 판사 출신 변호사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나경원 회장이 위원회 예산으로 자신의 저서를 구입했다는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스페셜위원회는 최근 나경원 회장이 지난해 11월 펴낸 책 무릎을 굽히면 사랑이 보인다 500권을 위원회 예산 650만 원으로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스페셜위원회는 나경원 회장이 취임한 뒤 이전에는 없던 월 300만 원의 임원 활동비, 월 100만 원의 차량 유지비를 신설했습니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의 내란 음모 사건 결심 공판이 수원지법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내란 음모 재판은 지난해 11월 첫 공판의 시작으로 수요일을 제외하고 매주 나흘씩 그동안 44차례가 열렸는데 오늘 45차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이 최종적으로 격돌하고 있습니다. 오늘 재판은 검찰과 변호인단 순으로 3시간씩 프레젠테이션 자료 등을 활용해 재판부 설득에 나서고 이석기 의원은 1시간, 나머지 6명의 피고인이 남은 1시간 동안 최후 변론을 하게 됩니다. 한편 검찰은 형법 제90조 내란 음모죄는 3년 이상 징역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기 때문에 최소한 징역 3년 이상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공판이 끝나면 재판부는 판결문 작성에 들어가 이달 중순쯤에는 1심 결과를 선고할 예정입니다. 한편 헌법재판소의 정당 등록 취소 위헌 결정에 따라 당명을 되찾은 녹색당의 하승수 공동위원장은 국민TV 라디오 조상훈의 뉴스바에 나와 정당 설립의 자유가 중요하다는 걸 헌재가 이번 결정에서 밝혔다면 정당을 함부로 해산하는 것도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일단 헌재에서 통합진보당 사건에서 어떻게 결론을 내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저는 어쨌든 이렇게 정당 설립의 자유가 중요하다라는 걸 이번 결정에서 헌재가 밝혔다면 그 정당을 함부로 해산하는 것도 저는 신중해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요. 그 연장선상에서 본다면. 그래서 사실 통합진보당 사건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정당 자체를 위헌적인 정당이라고 해산한다는 건 굉장히 그거는 무리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 사건들도 있지만 어쨌든 정당에는 굉장히 많은 당원들이 있고 그 당원들은 각자의 소신을 가지고 정당에서 참여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정당이라는 조직 자체를 다 헌법 위반이라고 보는 것은 굉장히 무리한데 저는 어쨌든 이번 결정에서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보장된 정당 설립의 자유 거기에는 이제 해산당하지 않을 자유도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그래서 정당 해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고 좀 엄격하게 판단을 해야 되지 않겠나.
4대강 사업 후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의 습지가 41% 급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평가본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 사후 환경 영향조사 분석평가 및 개선 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2010년 1억 2289만 제곱미터이던 4대강 습지가 2년 새 41% 줄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여의도 면적의 17배가 넘는 습지가 4대강에서 사라진 것입니다. 4대강 사업 후 습지 변화를 조사한 보고서가 나온 것은 처음입니다. 낙동강 습지는 2년간 3,367만 제곱미터가 줄어 감소 면적이 가장 컸습니다. 한편 한강은 29.5%, 금강은 33.4%, 영산강은 52.6%가 줄었습니다. 한편 지난 2012년 10월 금강에서 30만여 마리, 낙동강에서 5천여 마리의 물고기가 집단 폐사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최근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은 물고기 폐사에 대한 1년여 동안의 정밀 조사를 벌였으나 원인 규명에 실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 박수현 민주당 대변인은 이 사건과 4대강 사업의 연관성이 밝혀지는 것을 우려해 원인 규명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박수현 대변인입니다. 실제로 충청 남도가 구성한 민관합동조사단은 지난해 10월 금강 물고기 폐사의 원인을 4대강 사업으로 지목한 바 있습니다. 물고기 폐사는 4대강 사업에 따른 용존산소의 부족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정부가 물고기 폐사의 원인을 밝혀내지 못한 것은 큰 문제입니다. 하지만 원인 규명을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패한 4대강 사업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고자 일부러 원인 규명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면 이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부는 물고기 집단 폐사 원인 규명을 정말로 못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러 안 하고 있는 것인지 솔직하게 밝혀야 합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등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기 위한 혁신법안 마련과 이를 감독 집행할 국회 내 윤리감독위원회 설치를 공식 제안했습니다. 특권 방지법안 주요 내용을 보면 부정부패 사건 등에 연루된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유권자가 직접 심판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 국민소환제가 도입됩니다. 또 특권방지법의 철저한 감독과 집행을 위해서 국회 안에 독립된 기구로 국회의원 윤리감독위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김한길 대표의 말입니다. 5만 원을 초과하는 선물 및 향응을 제공받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국회의원의 보호자 직원 등의 활동도 국회의원 특권방지법을 적용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회관의 활동 비용을 모두 공개해서 투명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축의금 및 부의금 등 경조금품 관련 규정을 두어서 5만 원 이상의 경조금품을 주고받을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2월 임시국회에서 부정척탕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법안, 이른바 김영란법도 통과시킬 방침입니다. 이 같은 행보는 안철수 신당과의 정치 쇄신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2000년에서 2013년 3월까지 24만 명이 주민등록번호를 바꾼 것으로 알려져 향후 추가 구제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진보 네트워크 장여경 활동가는 오늘 국민TV 라디오 조상훈의 뉴스바에 나와 많은 국민들이 모르고 있었을 텐데 주민번호 변경은 종종 있어 왔다며 성별 정정 오류나 북한 이탈 주민의 경우 명시된 특례 조항에 따라 주민번호를 1회에 한해서 정정해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장여경 활동가입니다. 이제 먼저 변경 청구는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예. 그 2008년에 옥션에서 1,800만 건 유출됐을 때도 또 2011년 SK컴즈에서 3,500만 건 유출됐을 때도 이 피해자들이 변경 청구를 제기했거든요. 근데 이제 안전행정부는 이제 사회적 혼란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청구를 받아주지 않았고 그래서 2011년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지금 그 재판을 거쳐서 그 헌법재판소에 지금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있는 중입니다. 예. 이번에는 1억 4천만 건이라는 사상 최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일어났는데요. 그래서 이제 유출 피해자들이 평생에 걸쳐 받을 피해를 조금 줄이고자 주민번호를 변경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저희 단체들이 이분들을 도와서 이제 관청에 대해서 주민번호 변경 청구를 내고 예. 이후에 필요하다면 소송 과정에 이르기까지 이제 돕고자 하는 겁니다. 진실을 호도하지 않고 논점을 이탈하지 않는 공정 뉴스. 국민TV 라디오 뉴스의 꿈입니다. 지금은 정오 종합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북한이 남북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논의할 적십자 실무 접촉을 5일이나 6일 우리 측이 편리한 날짜에 판문점 북측 지역인 통일각에서 하자고 제의했습니다. 통일부는 북한이 오늘 오전 판문점 연락관 채널을 통해 이런 내용의 전화 통지문을 우리 측에 보내왔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입장 통보는 우리 정부가 이달 17일부터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열자고 제의한 지 일주일 만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북한은 그러나 통지문에서 우리 정부가 제의한 이산가족 상봉일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 표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즉각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통일부 김희도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북측이 이제라도 이산가족 상봉 문제 협의에 호응해 나온 것을 환영하고 실무 접촉 일자 등은 관계부처와 협의한 뒤 북측에 통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현 민주당 의원의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검찰은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에도 상고기한인 지난달 31일까지 법원에 상고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이 의원은 솔로몬저축은행에서 총 4천만 원을 수수하고 19대 총선 출마 당시 보좌관 명의로 차명 보유한 시가 6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혐의로 2012년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대구대의 2014학년도 정시 합격자 성적 처리 과정에서 전산 오류가 발생해 합격자 228명의 당락이 뒤바뀌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구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정시 합격 발표를 한 뒤 그제 합격자 사정 과정에서 전산 오류로 수능 영어 B형 가산점이 반영되지 않은 것을 발견해 합격자 재사정을 실시했습니다. 재사정 결과 전체 합격자 2,054명 가운데 228명의 합격이 뒤바뀌게 됐습니다. 낙농업 종사자들이 우유가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내용의 다큐멘터리 방송을 중지하라며 방송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사단법인 한국낙농유구협회와 낙농업 종사자 46명이 한 방송사를 상대로 낸 방송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우유 자체에 대한 일반적인 연구 내용을 담고 있을 뿐 신청인의 명예나 영업권을 직접 훼손하는 내용은 없으며 프로그램 전체 취지를 살필 때 그 중요한 부분이 진실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해당 방송사는 지난달 우유가 영양학적으로 완전식품이라는 기존 인식과는 달리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내용의 프로그램을 방송했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다소 춥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영하 1도 등 전국이 영하 1도에서 영상 14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서울 지역의 현재 기온은 영하 2.4도입니다. 국민TV 라디오 정오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정승조였습니다.